안녕하세요. 스타트 바둑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거는 귀에서 자주 나오는 정석 하나 외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되는 사활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하나에 사활이 여러 개씩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아주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못해도 한 몇천 판은 이런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한번 그럼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점에 백 선수가 날일자로 걸치고 흑이 날일자로 받은 장면입니다. 날일자의 날일자는 항상 90점을 맞을 수 있다라고 제가 큰 소리를 치죠. 사실 굉장히 좋은 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때 백 선수가 둘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 대유행하고 있는 이렇게 붙이는 수, 또는 예전에 정석으로 대표 정석 2만 가지 중에 넘버원이라고 했던 2선 날일자로 쳐들어가는 수, 그 다음에 3-3에 뛰어 들어가는 수, 또는 변으로 벌려가는 수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3-3에 뛰어 들어가는 걸 공부하실 건데요. 한번 순서대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를 보여드리고 그걸 한번 외워보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백 선수는 3-3에 들어갔을 때 흑은 1이 두거나 혹은 1이 맞거나 해야 되는데 상대를 연결시켜주는 거는 일단은 방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백 선수는 두 가지 갈 수 있는 곳이 보이죠. 이렇게 나가는 거랑 젖히는 거. 언뜻 보아서 3선을 먼저 두는 게 배운 이치에 따르면 맞긴 한데, 여기서는 젖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흑은 역시 이리 막는 거랑 이리 막는 거 두 가지가 있고요. 오늘 공부하실 거는 이렇게 막는 겁니다. 젖히고 막고 연결 이걸 잘 아시고요. 우리 저번 시간인가 공부하신 게 있어요. 이 백 선수가 영토를 넓히면서 좀 이제 삶을 확보하는 방법. 이선 날일자로 영토를 넓혀라는 거 공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둡니다. 그 흑은 진출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거랑 또 중앙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거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둘 때마다 상대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서 점점점 나무의 수영도 그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하급수적으로 경우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렇게 막는 거 하고요. 이러면 이제 하나의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백은 밀어 올리고요. 흑은 막고 이 백은 아직 살아있지 못해요. 그래서 칸을 넓히고 살고요. 끊어지는 약점을 양날일자로 지켜주게 됩니다. 여기 아주 많이 나오는 정석이니까 한번 처음부터 생각하면서부터 외워보도록 할게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화점에 날일자엔 날일자. 3선 날일자를 봤죠. 3선 뛰어들기, 3-3 뛰어들기, 가로막기, 젖히고 막고 연결. 그 다음에 2선 날일자로 영토 넓히기, 변 쪽으로 막고 백은 어딘가 두어야 됩니다. 만약 다른 데 두면은 흑선수가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이 막을 때 흑이 단수쳐서 이 한 점을 잡으면 이 귀까지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 선수는 살아야 되죠. 살려고 땅을 넓히러 갑니다. 중앙으로 뚫자고 하고 흑은 막고 백은 연결해서 칸을 넓혀서 살았어요. 흑은 이 끊어지는 단점을 양날일자로 지켜주게 됩니다. 어떻게 한번 외우실 수 있을까요? 예,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 형태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다시 갑니다. 화점, 날일자, 3-3 뛰어들기, 가로막기, 젖히고, 막고, 연결. 2선 날일자 넓히고, 막고, 올라가고, 막고, 영토 넓히고 살고, 3번과 13번에서 둘 다 날일자 된 양날일자 되는 것을 지켜서 정석이 마무리가 됩니다. 된 것 같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사화를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으로 돌아가세요. 날일자하고 3-3 뛰어들었죠. 흑선수는 가로막는다 그랬죠. 이렇게 막으면은 백선수가 두면서 백의 영토가 흑의 영토보다 넓고요. 흑은 이 돌의 간격이 안 맞죠. 돌이 두 개 있을 때는 세 칸을 가라고 했는데 지금 한 칸만 간 거니까 막는 방향이 이쪽이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젖혀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밀었어요. 이런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바둑을 둘 줄 알고 두 개 한다면 삼삼 들어가는 것까지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고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 놓고 사르라고 하면은 2선보다 3선이 좋으니까 여길 먼저 둬요. 자, 그러면은 흑 선수가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둘 경우도 있죠. 그럼 맞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전혀 다른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둘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백이 좀 어느 정도 손해라서, 그건 여길 맞게 되고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두려면 어떻게 두어야 되냐면, 이쪽부터 젖혀 이으면은, 예, 조금 더 넓게 살 수가 있어요. 백은 살아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쪽을 안 하고 이쪽을 젖히는 경우를 또 제가 많이 봤어요. 흙이 막았습니다. 위험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젖히고 맞고 연결까지는 하죠.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사활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흙은 어떻게 두는 게 최선일까요? 미리 답을 알려드리면요.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제일 쉽게 잡는 방법 일단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형태는 잡을 수 있구나. 나중에 이제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 형태는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상황으로 실력을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은요, 아주 쉽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내려요. 그럼 백 선수가 응수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못 들어오게 막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한 집 만들기 전에 호구를 만들려고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것도 어떻게 잡지 막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쉬워요. 지금 잘 보시면 칸을 줄이는 게 사활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살 때는 칸을 넓혀라, 잡을 때는 칸을 줄여라 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이렇게 젖히면 잡습니다. 요 사활에 대해서는 따로 두 파트 정도 나눠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 형태를 잘 보세요. 백의 형태를 보시면, 요 기역자가 되는데 옆에서 보면 거기서 이렇게 혹이 하나 나온 장면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젖히면 백 선수가 맞게 되는데요. 그럼 흑은 또 이쪽을 젖혀요. 그럼 백 선수가 막죠. 못 들어오게. 그리고 잘 보면 안에 있는 형태가 그 나쁜 모양에서 배운 자동차 5칸 형태입니다. 흑 선수가 여기 놓으면 이 백은 잡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백은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잡을 수 있으나 흑이 이렇게 뻗고 나고요. 이쪽도 잡아도 뻗고 나면 지금 세모로 표시된 장면이 가짜집입니다. 언젠가 백 선수가 달아나려고 하더라도 흑이 막으면 이 두 점 위험해서 집이 없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흑이 이쪽을 약점을 없애면 결국 집이 없어진 형태라서 이 백 전부는 잡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을 때는 뭐 겁나지가 않네요. 지금처럼 아주 쉽게 칸을 줄여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구 쳐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볼까요? 사활 첫 번째가, 잘 기억하십시오. 이 잡는 방법입니다. 사는 방법은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칸을 줄여라. 두 번째는 한 집 나는 곳을 공격해라. 세 번째는 호구 다는 곳을 공격하라. 네 번째는 연결되는 곳을 공격하랍니다. 지금 호구 되고 한 집 나는 곳이 있죠. 백 선수가 만약 둔다면 이 자리에 두면은 여기 한 집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를 흑이 먼저 공격합니다. 그럼 백 선수가 안 돼, 또 칸을 넓혀야 돼 라고 이렇게 두거나 해야 되는데 또 줄이러 가고요. 막습니다. 한번 또 줄이러 갈까요? 막습니다. 다음에 백이 여기 두면은 살게 됩니다. 여기가 착수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백 선수가 두기 전에 흑 선수는 그 자리를 먼저 둡니다. 그럼 백이 따더라도 아까 공부하셨죠? 이렇게 뻗으면은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가짜집이 되죠. 이것도 역시 따내더라도 뻗으면 역시 가짜집이기 때문에 이 백을 다 잡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이렇게 내려 뻗으면 이 백을 전부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또 살려주냐면요. 원래 흙이 두면 백을 잡아야 되는데 흙이 두고 나서 백을 살려줄 기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농담으로 이 바둑을 둘 때 서로 실수를 하면 야 어떻게 흙이 두면 흙이 유리하고 백이 두면 백이 유리해야 되는데 흙이 두면 흙이 불리해지고 백이 두면은 백이 불리해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흙 선수는 무조건 칸을 줄이려고 이렇게 잡으러 가서 백을 살려주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럼 백 선수가 맞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백은 살 수가 있는데 또 여기서도 사는 방법이 궁금하네요. 어떻게 살까요? 100점짜리 하나 있고요. 한 50점짜리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 다 0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칸을 넓혀야 되는데 칸을 넓히는 곳이 여기가 아니라 귀가 집 짓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삶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흑 선수가 집 나는 곳을 쳐들어와도 한 집을 확보합니다. 여기 착수금지 지역 되는 곳을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흑 선수가 달아나려고 해도 이렇게 달아나면 막혀서 잡힐 테고 또 이렇게 달아났을 때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덥석 안 돼, 너 못 달아나 라고 이렇게 놓았다가 흙이 여기 놓으면 백이 다 잡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 덥석 막지 말고 이렇게 단수 치면 15번에 한 점을 잡을 수 있죠. 흙이 달아나면 잡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흙은 결국 연결해야 되고 백 선수가 놓으면서 착수금지 지역 2개를 놓고 삶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요. 칸을 넓히면 여기를 또 학생들이 이렇게 놓고 틀려요. 네. 사는 것 같거든요. 흙이 다음에 여기 놓으면은 집이 되네? 그럼 내가 먼저 놔야지라고 흙이 놓으면 백 선수가 이렇게 놓아 살 수가 있는데 흑 선수가 멋지게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럼 백이 여기 놓고 야 착수금지 지역 2군데 놓고 살았다 하고 좋아하는데 흑이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백 선수가 이걸 잡게 되는데 물론 살 수도 있지만 만약 선수가 다른데 커다란 곳에 예를 들면 백도를 이 근처에 한 돌을 30개 정도 단수 쳤다는 백이 그 근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패가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따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자리가 아직 완벽한 집이 아닌 옥집 형태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 패 싸움에서 백이 승리하면 살게 되고 흑이 승리하면은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으로서는 완전히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백은 여기가 아니라 볼까요? 이 자리를 놓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살았는데 마지막에도 또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흑 선수가 그냥 무턱대고 젖혔는데 여기서도 잘 두어야 살거든요. 만약에 흑돌인지 하나 더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바깥에. 이 다음에 흑이 공격을 한 건데요. 백 선수가 이렇게 놓으면 살아요. 그럼 이 자리가 호구구대가서 백이 따내겠죠. 그래서 흑 선수는 곧바로 못 들어가고 연결할 때 백이 막아서 살게 되는데 백 선수가 덥석 막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흑 선수가 단수를 치고요. 백이 이거 위험하다라고 연결해야 되는데 집 나는 곳을 놓게 되면 이 백은 잡히게 됩니다. 오늘은 귀에서 많이 나오는 정석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사화를 하나 공부해 봤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